6월에 누수업체가 이제 86만 원, 그다음 7월에는 166만 원, 그리고 8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쪘어요. 8월에 421만 6,640원, 그리고 9월에는 또 302만 원. 이제 좀 요즘 정착하게 된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어플에서 이 업체를 컨택을 했어요. 이제 내 건만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내 건에 20만 원 했어요. 그럼 한 건당 5만 원 정도 꼴로 받으시게 된 거죠. 이거 한 건당 5만 원 받으시고 실제 작성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정도. 오늘은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번 달에 302만 원을 벌었다고요. 올해 3월부터 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5살이고 이름은 가영입니다. 저는 23년도 3월에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바로 시작하진 않고 업체를 맡아서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차 됐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원래는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유치원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듯이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니까 네. 어떤 부분이 딱 이 부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했나요? 사실 유아교육과를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은연중에 했던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온라인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란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진정성 있는 모습이 저랑 좀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영님은 딱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미 사실 퇴사를 하고 오셔서 딱 스타트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일을 병행한다는 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퇴사를 마음 먹고 하는 건 더 힘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사실 이걸 하려고 퇴사를 한 건 아니었고 네. 퇴사는 이제 1년 하고 나와서 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뭐 알바도 그렇고 뭐 새로운 도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딱 무조건 블로그를 해야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고 사실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첫 번째 경험이 이제 마케팅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사실 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마케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부업을 하는 게 왜 딱 이렇게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전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사람들을 돕는 걸 좀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영상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제 돈보다도 이 기술을 딱 가졌을 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그게 좀 매력적이셨던 것 같네요. 네네. 아니 솔직히 수익화 하기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거 수익화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처음에 유튜브로 처음 봤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제가요?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안 맞는 분이 이 부업을 해서 제 강의를 결제한 뒤로 욕먹고 싶지가 않아요. 네, 이런 영상을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좀 호감이 갔던 것 같고 네이버 카페를 가입을 해본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제 가입까지 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영상으로 하는 것도 믿음이 가긴 했는데 이제 글을 보니까 글을 너무 잘 써놓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게 됐죠. 그럼 이게 이 부업이 현실성이 있냐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제가 믿음이 갔던 거네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부업을 딱 시작했을 때 처음 딱 배우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거 수익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건 진짜 좀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쪽이셨나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들었을 때부터 네. 전 좀 일단 강의비를 냈잖아요. 강의료를 냈기 때문에 이건 뽑아야겠다. 그리고 지금 뽑으셨나요? 많이 뽑았어요. 이번 달에 거의 302만 원을 벌었다고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하루의 시간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시나요? 이제 제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게 사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부업의 느낌보다도 저는 사실 전업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온 거고 그래서 이제 7개월 차가 됐고 금액은 이제 300만 원대가 됐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네네. 하루에 4,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이번 달에 302만 원 정도 벌게 되셨네요. 그럼 혹시 이미 이제 가영님 같은 경우는 수익화를 하셨잖아요. 수익화를 처음 하시거나 혹은 처음 하려는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 부업의 난이도를 딱 표현하자면 5점 만점 중에 몇 점 주시겠어요? 3.8? 3.8. 왜 3.8인가요, 이거?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하다 보면은 사실 시작부터 막히는 게 영업이어가지고 영업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서 3.8점. 근데 3.8점은 나름 뭐랄까 난이도가 엄청 높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그럼 또 쉬운 측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조금 그래도 내가 이거를 4점, 5점까지 안 준 이유. 일단 어떤 업종이나 똑같지만 시작을 해서 초반만 버티면은 그 뒤에서는 이제 시간당 단가도 확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이 부업의 매력은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좀 시간당 단가가 어쨌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꽤나 괜찮은 부업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하루에 4-5시간 정도 일하면 사실 이거 워라밸 미친 거잖아요. 맞죠? 아니 첫 달 제가 보니까 첫 달 수입이 네일샵에서 2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언제죠? 그게 3월이에요. 3월. 올해 3월에 첫 계약을 하시고 첫 수익화를 하시게 되셨네요. 이 혹시 첫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네일샵은 제가 영업을 한 건 아니었고 네일을 받으러 갔어요. 네일을 받으러 갔는데 일단 거기 원장님께서 너무 꼼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직업병처럼 그런 정보들을 막 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케팅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도 블로그를 배운 지는 좀 됐고 해서 항상 어떤 매장을 갈 때마다 지도를 찾아보고 그 업체가 이제 잘하고 있는지 블로그도 뭐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거 하시던데 이렇게 해야 좀 더 좋다. 이런 걸 좀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완전 영업 홍보 느낌은 아니고 다 정보를 다 퍼주는? 근데 이런 거죠. 이 부업의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업을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부업을 했었으니까 그때 가장 좋았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시야가 딱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블로그를 알게 되고 또 지도를 알게 되니까 이 네이버 지도를 딱 봤을 때 답답해요. 아니 왜 이 모양으로 해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한마디가 던지는 거죠. 사실 그분한테 꼭 내가 맡아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마 그런 게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께서 좀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이제 네일샵에서 이제 네일을 다 받고 가려고 하는데 명함을 달라고 하셨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명함을 받고 나서는 사실 이제 네일샵이 블로그로 하기에는 좀 쉬운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블로그에 이제 체험단 블로그랑 브랜드 블로그가 나뉘는데 거기서도 이제 네일샵은 체험단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함을 받아 가셨지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아, 연락이 올 거라는? 네네네. 그냥 저를 좋게 알려드리는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건데 또 이제 네일샵에 이제 한 달마다 가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20만 원이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비용으로 받으신 거죠? 몇 건 써주기로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개수가 원래 평균적으로는 8건인데 네일샵이라는 업종 특성상 이제 4건만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4건에 20만 원 했어요. 그럼 한 건당 5만 원 정도 꼴로 받으시게 된 거죠. 이거 한 건당 5만 원 받으시고 실제 작성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맞죠? 그 다음이 이렇게 네일샵이 일단 첫 업체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행사 렌탈 업체 96만 7천 원 이렇게 인증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사실 100만 원에서 3.3% 그쵸? 인건비 신고를 해서 3.3%를 해서 96만 7천 원이 된 거죠. 맞죠? 이 업체는 혹시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나요? 이 업체는 제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다양한 방면으로 했었어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요즘 정착하게 된 방법이기도 한데 알바 어플 같이 뭐 알바몬이나 잡코리아나 이런 어플에
해서 이 업체를 컨택을 했어요. 그럼 이분이 알바로 블로그 알바를 찾고 계셨던 건가요? 네네. 알바를 찾고 계셨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한 거죠, 따지고 보면. 처음에 올리신 금액은 얼마였어요? 알바 어플에서? 그때는 근데 건당으로 하시지 않고 시급제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을 뽑으려고 그렇게 시급제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안을 드렸었죠. 건당으로 내 얼마를 달라. 근데 이게 시급제가 얼마였어요? 그때가? 14,000원 정도, 12,000원, 14,000원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급제 14,000원에서 거의 건당 이게 얼마 받으신 거죠? 건당 100만 원에 처음에는 20건을 해줬어요. 네네. 그럼 거의 5만 원 꼴인데 그러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금액이 대폭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별다른 뭔가에 좀 거부감이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금액 아니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네네. 그렇지 않으셨던 게 제가 이제 처음 문자를 보낼 때 정성을 많이 들여서 보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나기 전에 이제 소통하면서 제가 썼던 블로그 같은 것도 이제 이미 보여드리고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영님의 꿀팁은 그거죠. 알바 어플에 이미 블로그 알바를 올리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건당 금액을 높여가지고 실제 맡게 된 그런 경우였네요. 이 행사 렌탈 업체 같은 경우는. 네네. 그죠. 이게 지금 2024년 4월인 거죠. 네. 네, 4월이었고 그 뒤로가 이제 필라테스 45만 원. 이게 이제 첫 달 수익이었더라고요. 이렇게까지가. 첫 달 수익 났을 때는 기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딱 마침 알바를 그만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고 아직 업체는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겠다고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알바를. 근데 이제 그만둬도 이제 수입이 바로 생기는구나 해가지고 네.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그 뒤로 6월에 누수업체가 이제 86만 원, 그다음 7월에는 166만 원, 그리고 8월에 이제 갑작스럽게 떴어요. 8월에 421만 6,640원, 그리고 9월에는 또 302만 원, 이렇게 3,400만 원대 딱 넘어가셨는데 이 어떤 계기가 딱 있으셨을까요? 영업을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그 시기에 좀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도 다양한 방면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알바 영업도 있고 블로그를 하나하나 찾아서 거기에 있는 업체명이랑 업체 번호를 보고 거기에 이제 다 문자를 돌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영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이미 뿌린 게 많았었어요. 이미 뿌는 게 많았었고 거기서 이제 바로 연락이 안 와도 한 달, 두 달 뒤에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7, 8월에 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처음 부업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초반에 좀 견디는 시기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두세 달, 뭐 두세 달도 아니야. 사실 뭐 한 2, 3주도 안 해보고 돈 안 된다고 저한테 악플을 다니까 이러니까 제가 화를 나는 네, 여튼 그러면 가영님은 아까 알바 영업 그거 하셨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블로그를 이미 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거기에 연락처가 있으면은 뭐 블로그 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희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신 거네요. 네네. 사실 제가 알려드렸던 거죠. 이거 뭐 연락처 모아놨다가 나중에 중간에 한 번씩 연락을 해라. 왜냐면 이거 연락처 모아놓기만 하고 연락을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 없다.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또 연락을 받으셨었잖아요. 맞죠?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내일도 미팅을 갑니다. 오, 역시 그래가지고 지금 웃음꽃이 만개하셨네요. 네. 근데 이 부업을 하기에는 사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 누군가의 마케팅을 도와준다. 또 마케팅을 도와준다는 건 그 사장님의 업체의 어떤 매출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한데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좀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막상 사장님을 만났을 때 대하는 것도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처음 이 부업 시작할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있었죠. 영업이 사실 가장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 좀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이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이제 영업을 진짜 다양하게 했는데 3개월 동안 하나도 안 됐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떤 거 해보셨어요?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해보고 네. 톡톡도 해보고 당근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안 됐던 게 그 뒤로 이제 4개월 차에 이제 성과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차이점이 딱 명확한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알바 어플에서 그 니즈가 있는 분들을 찾아야겠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사장님 뭐 지도 등록해놨으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얘기한다거나 혹은 그냥 문자하는 거는 이 사람이 마케팅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알바 어플에 블로그 알바를 올렸다는 소리는 이제 블로그를 맡기고 싶었다는 거니까 그러면서부터 좀 문의가 많이 받게 된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총 업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업체는 한 7,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7, 8개들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영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알바 어플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 가서 영업하는 방식도 있었고, 직접 제안서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블로그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네. 블로그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분들 찾아서 연락하는 거, 그거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저한테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사실 알바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맞잖아요. 왜냐면 알바가 요즘에 아무리 높아도 시급이 2025년에 좀 올라가지고 10,000원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건당 5만 원이고 이 건당 5만 원인데 실제로는 뭐 2시간 30분 혹은 뭐 이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 시급이 거의 2만 원대가 넘는 거니까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알바랑 이거랑 병행하다가 넘어가는 과정, 이거에 대해서 혹시 꿀팁 있나요? 일단 병행을 같이 하라는 걸 추천을 드리긴 해요. 네네. 왜냐면은 저는 업체를 딱 구할 때쯤이 완전 초보는 사실 아니었어가지고, 왜냐면 배운 거는 그 전부터 배웠고 저는 좀 연습을 했던 기간이 길었어서 조금 자신감이 있었어요. 업체를 맡을 때는. 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바로 알바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하시기보다는 병행을 하고, 병행하는 기간에 그러니까 공부를 먼저 해라. 네네. 그쵸? 그리고 나중에 맡았을 때 좀 자신감도 생기고 포트폴리오가 생기면 그 뒤로 좀 그만두는, 그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 부업을 딱 시작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가영님이 딱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영업에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처음 마케팅 대행을 따내는 거, 그쵸? 네네네.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저도 많이 효과를 봤던 게 알바몬 같은 어플이었어가지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근데 이력서를 잘 작성해 놓고 그걸 이제 뿌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고 뿌려놓으면은 이제 또 연락이 꽤 많이 옵니다. 근데 이력서 그럼 작성하는 꿀팁을 하나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력서라고 막 내밀 만한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지금까지 했었다. 네, 솔직하게 적는 게 좋고, 언제부터 뭐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 블로그는 이렇게 작성하고 있다, 이런 링크도 같이 첨부해주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거요, 제가 카페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거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네네,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300~400만 원대 딱 이제 넘었잖아요. 앞으로의 목표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더 벌 생각이고요. 네. 사실 업체가 지금은 한 4~5개 정도 있는데 2~3개 정도 더 맡을 예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업체의 컨셉을 잡아주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공부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오, 좋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마케팅 대행 부업하는 사람들이 300 정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업체를 늘려서 마케팅 대행 자체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러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나 이제 마케팅 할 줄 아니까 나는 내 사업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영님은 약간 어떤 쪽이세요? 저도 언젠간 제 사업을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저는 다양한 경험이 없기도 하고 해서, 사실 그런 업체 사장님들의 매출을 올려주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를 조금 더 하면서 간접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쪽이네요. 맞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많은 블로그 강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 하필 제 강의인지. 사실 여러 개를 보지 않았고 그냥 하나 봤을 때 여기다 하고 왔어요. 왜냐면은 일단 말을 너무 잘하시고 제가 좀 솔직한 편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님이 적합하신 분인 것 같아서. 맞죠. 또 솔직하면 저죠. 네. 그래서 네. 좀 팩폭도 잘 알리시고, 네, 그런 부분이 그냥 좀 진정성 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입금 드린 건 아닌데. 네.
오늘 그러면 가영님의 팁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 마케팅 대행 부업이 사실 처음에 그 마케팅 대행을 맡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서 팁을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가 알바 사이트를 이용해라. 알바 사이트에는 이미 블로그 알바를 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알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대신 블로그를 써주겠다고 하면 좀 맡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블로그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연락처가 적혀있는 분들한테 연락해서 지금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어떤 조언을 해주면 좋다는 거죠. 이런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은 빨간 테두리 영상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한테 배운 그대로 해서 월 302만 원을 배웠다는 20대 중반의 가영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월 1000만 원 돌파해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